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주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교과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3월달, 4월달 생일인 친구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제대로 생일 파티를 못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랜선 생일 파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거 과학실에서 찍고 있는 영상인데요. 자, 얘네들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촛불과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죠. 무엇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얘는 빨간 빛, 얘는 청록 색깔 빛, 얘는 약간 파란 빛, 얘는 얘랑 살짝 다르지만 빨간 빛, 얘는 노랑 빛, 얘는 주황 색깔 빛을 좀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 수업 내용을 다 들으면요. 왜 얘네들이 색깔이 다 다르게 빛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들어오셔서 업로드되어 있는 학습 자료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가 있어요. 학습지 오늘 필기하셔서 빈칸 채워서 커뮤니티 반별 게시판에 각 반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몇 분씩 들었는지 이거 선생님 탭인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이렇게 몇 분씩 들었는지가 떠요. 그래서 다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100%라고 뜨고요. 아직 덜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뭐 50%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반드시 듣다 끄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3분밖에 안 들었고 이런 것들 기록에 남으니까 반드시 100% 완강을 해 주셔야지 선생님이 제대로 출석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1단원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 4단원까지 나가서 여기까지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요, 1학기에 3단원을 나간 후 그 다음 2단원까지 나가서 여기까지가 1학기 동안 진도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4단원에서 논술평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2단원에서 실험 수행평가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추후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 13쪽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생각열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배와 헬리콥터를 만드는데 이용된 퍼즐은 각각 몇 종류입니까?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배는 총 몇 가지 종류로 이용을 했죠? 네, 총 3가지 종류를 이용했네요. 빨파, 노. 그렇죠. 자, 우리 헬리콥터는요? 그렇죠. 4가지. 우리 빨파, 노 플러스 초록색까지 4가지 종류로 우리 조립을 하여서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배와 헬리콥터는요. 다시 얘네들을 분해시켜서 퍼즐로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배와 헬리콥터는요. 분해가 가능한 조립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와 헬리콥터를 다 몽땅 분해시켜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조각들, 기본 성분으로 만든 이 퍼즐은요. 이 퍼즐을 또다시 분해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분해시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이 분해가 되지 않는 퍼즐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퍼즐을 조립해서 다양한 조립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넘어오면요. 자, 우리 퍼즐과 같이, 여기서 퍼즐과 같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인 아이가 있고요. 이 기본 성분인 아이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조립한 아이들이 있죠. 그죠? 조립한 조립품이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성분이 있고 조립품이 있는데요. 기본 성분은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퍼즐에 해당하죠. 기본적인 퍼즐, 여러 가지 색깔의 기본적인 퍼즐이 되겠고 조립품으로는 예로는 지금 배와 헬리콥터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기본 성분인 퍼즐은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퍼즐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 왜? 얘는 이미 배와 헬리콥터를 분해시키면은 이렇게 퍼즐 기본 성분이 나오듯 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배와 헬리콥터는 무엇이 가능했죠? 그렇죠. 배와 헬리콥터는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배와 헬리콥터를 분해시키면 기본 성분인 퍼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죠?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을 거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은요, 걔네들을 자세히 분해시켜 보면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이 있는데, 걔를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물질들을 분해시켜 보면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있는데, 걔를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 원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EBS 강의에서도 여러 번 들었죠? 바로 원소라고 해요. 자, 이 원소, 이렇게 절반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원소는요, 분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원소라는 것의 정의, 원소라는 말 자체의 뜻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와 헬리콥터를 이루고 있는 기본 조각인 퍼즐이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옷도 있고요. 우리 마시는 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또 여러분들 책상에 지금 연필이 있겠죠. 이런 연필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물질들을 결국 쪼개다 보면요. 그 모든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성분을 우리가 바로 원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 여러 번 강조, 무엇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띄워놓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예를 들어서 돌, 나무, 이런 아이들을요, 계속 쪼개다 보면은 결국은 이 네 가지로 모든 세상의 물질이 이루어져 있어. 그 기본 성분은 네 가지야.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야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얘를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구상에는 이 네 가지의 기본 성분인 원소로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사원소설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옳았다면, 정말로 물, 불, 흙, 공기가 원소였다면, 핵심적인 원소였다면 무엇이 되면 안 된다고 쌤이 강조했죠? 그렇죠. 다들 여러분들 옳게 대답했죠. 다들 원소는 분해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마치 배와 헬리콥터를 이루고 있는 기본 퍼즐처럼 배와 헬리콥터는 분해시킬 수가 있지만 퍼즐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됐죠. 그랬던 것처럼 원소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물, 불, 흙, 공기 중에 우리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께서 이 중에 하나를 분해시키는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물을 매우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더니 물이 분해되어서 다른 물질이 나와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우리 라부아지의 실험은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 물을요, 여기 이렇게 쭉 부었어요. 물을 부었더니 주철관이라는 철로 이루어진 관에 이렇게 부어서 엄청나게 뜨겁게 얘를 가열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쪼개졌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쪼개졌냐?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가 되었냐면요. 바로 산소라는 기체와
수소라는 기체로 분해가 되었는데 이 산소는요, 얘가 분해가 될 때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때 이 산소라는 애는 철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얘가 철과 만나서 산화철이라는 것이 되어서요. 산소는 여기 철에 가서 붙게 되었고 그 결과 주철관의 무게를 재어보고 질량을 재어보면요. 물을 넣고 끓이기 전보다 질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주철관에 누가 와가지고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와서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의 출처는 어디냐? 바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을 분해시켰더니 산소는 여기 주철관에서 산소가 만났지만 또 산소와 함께 같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수소 기체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이 산소와 무엇으로 쪼개졌냐면 산소와 수소로 쪼개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정리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이거 기원죠? 자, 기원전 384년 정도부터 18세기 후반까지면 합치면 도합 거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요, 물이 원소야 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8세기 후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드디어 이 물을 뭐 해버렸냐면 바로 분해시켜버렸어요. 자, 물이 분해가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물이 분해가 가능했다. 그 말은 물이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분해가 되면은 원소가 아니었어요. 원소라는 것은 모름지기 분해가 되면 안 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이 바로 원소이기 때문에요. 물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인류가 갖고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철학자의 생각을 깨부시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한쪽을 넘겨서 14쪽을 펴볼게요. 자, 14쪽에는 물 분해 실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해질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이면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요. 이 물을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물을 쪼갰다. 전기를 이용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쪼개서 물을 분해시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물처럼 생겼죠? 나는 물입니다. 자, 우리 물 분자를 한번 선생님이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요. 물 분자 한 개는요. 가운데 이렇게 커다랗게 산소라는 종류의 원소가 한 개가 있고요. 원자 한 개와 수소라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와 수소는 모두 우리 원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자, 산소와 수소 이렇게 있는데 얘를요. 내가 전기를 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한쪽은 플러스 극으로 만들 거고요. 한쪽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기를 통하게 했더니 무엇을 넣어서? 네. 수산화나트륨을 일부 녹여서 전기를 통하게 만들었더니 물이 분해가 되었어요. 물이 똥똥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이때 산소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따라오게 되고요. 수소 두 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극 쪽으로 모인 애는 누구냐? 바로 산소예요. 산소가 기체로 되어서 산소 기체가 모이게 되었고요. 자, 우리 마이너스 극 쪽에는 누가 모였을까요? 그렇죠. 수소 기체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산소가 한 개 올 때, 수소는,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가 뽀개졌어요. 분해가 되었어요. 자, 산소가 한 개 올 때
수소는 몇 개 올까요, 이쪽에? 그렇죠. 수소는 2개가 오겠죠. 왜냐? 물이라는 분자 자체가 산소 1개에 수소 2개가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서 기체의 양이 더 많이 모이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렇죠. 마이너스 극이 더 기체 양이 많이 모이겠죠. 몇 배 모이냐? 정확하게 몇 배? 그렇죠. 2배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우리 수소와 산소가 둘 다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도 기체가 모이고 플러스 극에도 산소라는 기체가 모였는데 이 기체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어떻게 아느냐? 얘는 바로 불씨를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가면요. 반응이 특이하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 수소 기체에 불꽃을 갖다 대면요. 퍽 하고서 터지면서 폭발을 해버려요. 그 폭발성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유식하게 가연성 기체라고 불러줘요.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자, 산소는요, 우리 꺼져가는 불빛을 갖다 대보면은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래서 얘는 연소 되는 것을 도와준다. 조력자 할 때 그 도울 조자를 써서 타는 거, 연소되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조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폭발성이 있는 것은 가연성. 타는 것을 돕게 만들어주는 것은 조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물을 분해시켜요. 무엇으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산화나트륨을 녹여요.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게 되어서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분해가 될 때 플러스 극 쪽으로 따라오는 애는 바로 산소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따라오는 애는 바로 수소가 되겠는데 그 비율이 2대 1이다. 왜냐? 물 분자 1개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모인 기체가 어떤 기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불빛을 갖다 댔을 때 퍽 하고 터졌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일까요? 플러스 극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 모인 기체는요. 퍽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는 폭발성이 있는 수소 기체가 되겠고요. 자, 우리 플러스 극에 모인 기체는요. 불꽃을 갖다 대었을 때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조연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네. 산소 기체는 물질의 연소에 필요하고 수소 기체는 공기 중에서 불꽃을 만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네,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성냥불을 갖다 댔을 때 퍽 하고 터지면 수소 기체, 불꽃이 커지면 조연성에 있는 산소 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교과서에 14쪽에 과정사의 빨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체가 많이 모인 쪽 이쪽이었죠? 이쪽은 바로 폭발하면서 퍽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서 수소 기체, 가연성 기체인 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체가 적게 모인 이쪽은 바로 불씨만 남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으로 보아서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는 조연성 기체인 산소 기체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될 수 없죠. 왜? 기본 성분이면 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물은 전기 통하게 만들었더니 뿌개졌죠. 분해가 되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가 되었냐면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어요. 분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원소가 아니다. 물은 분해되기 때문에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적어놔 주세요. 자, 이처럼요. 물을 분해하면 바로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았어요.
마치 아까 배와 헬리콥터를 분해해서 만든 기본 퍼즐 조각처럼 수소와 산소라는 애는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수소와 산소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밑줄 쳐놓고 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동그라미 쳐놔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원소는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네, 원소는 총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118가지예요. 하지만 조금 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조금 더 많은 종류의 원소를 발견해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118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90여 가지는요, 자연에서 발견된 건데 나머지 20여 가지는요, 우리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공 원소에는요, 우리 무슨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영화들,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원소들이죠. 뭐 테크네튬, 플루토늄, 아인슈타인륨, 로렌슘 등의 이런 원소들은요, 인공 원소는 방사성 원소이고 원자로의 연료로도 사용되는 얘네들은요, 바로 우리 실험실에서 원자로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도 있다. 따라서 OX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다. OX? 그렇죠. X입니다.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원소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있는지. 자, 우리 물부터 볼까요? 자, 우리 물은요. 기본적으로 수소, 산소, 물이 분해되면 나오는 수소, 산소라는 원소와 바닷물이니까 짜죠. 염소, 나트륨 등이 있고요. 마그네슘, 황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로 우리 바닷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니켈, 타이타늄 등의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수소라든지 탄소, 염소 등과 같은 원소들이 모여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으로 넘어오셔서요. 잠시 쉬어가는 퀴즈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역은 아이돌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미지의 누군지 모르는 아이돌 멤버. 과연 누구인지 맞추는 퀴즈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아이돌 멤버는요. 걸그룹이에요. 참고로 걸그룹 멤버입니다. 누구인지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 첫 번째. 얘는요. 여러분들 보통 걸그룹 멤버들 누군지 알아맞혀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먼저 질문을 할 건가요? 이런 질문, 선생님 같으면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얘 소속 회사가 어딘데? 자, 이 걸그룹의 소속 회사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알겠나요, 여러분들? 네, JYP 걸그룹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자, 두 번째, 조금 더 JYP라는 단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싶어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주는 힌트는 누구지? 얘 생년월일 좀 알려줘봐요 했어요. 자, 생년월일을 알아봤더니 이분이요. 생년월일이 2000년도 7월 21일 생이십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정답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룹 있지의 멤버 리아가 되겠습니다. 리아. 자, 선생님 이 퀴즈를 왜 냈냐면요. 자, 누군지 모르는 미지의 걸그룹 멤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얘가 누군지를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얘 소속회사는 JYP야. 아, JYP구나. 얘는 생년월일은 이래라는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멤버가 누구다라고 맞췄던 것처럼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물질,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얘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이 성분 원소들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얘를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들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불에 갖다 대보는 거예요. 걔를 바로 유식하게 불에 갖다 대본다라고 해서 불꽃 반응이라고 하고요. 근데 불꽃 반응을 해보면은 애매하게 색깔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불꽃 색깔이 비슷하게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구분하는 방법인 확실한 방법인 스펙트럼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역으로 이 물질에는 이러한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는 원소의 불꽃 반응. 자, 우리 불꽃 반응 실험은요, 내가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데 이 물질 속에 과연 어떤 원소들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 물질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바로 불꽃 반응 실험이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이 물질을요, 내가 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예요. 불에 갖다 대봤더니 독특한 불꽃색을 띠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7쪽 요 부분은 잘 봐볼게요.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색인데요. 자,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는요, 이렇게 불에다 갖다 대보면은 독특한 색깔인 노란 색깔 불꽃이 나고요. 자, 리튬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는요, 빨간색이라는 불꽃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스트론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불꽃에 갖다 대보면 빨간 색깔 불꽃이 나타나고요. 색깔이 아주 예쁜데요. 구리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청록색의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자, 칼륨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은 보라색의 불꽃색이 나타나고요. 끝으로 칼슘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은 주황색의 불꽃 색깔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 1번. 내가 여기 불 갖다가 얘를 태워봤어요. 태워봤다기보다 불꽃에 갖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불꽃 색깔이 무슨 색이 나왔냐면은 이 불꽃색이 주황색이 나온 거예요. 이 물질을. 내가 무슨 물질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얘를 불꽃에 갖다 대봤더니 주황 색깔의 불꽃 색깔이 나타났다면 이 물질은요, 이 물질 속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황색이었다면은 그렇죠. 옆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칼슘이 바로 주황색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주황 색깔 불꽃 색깔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물질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칼슘이라는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 바로 불꽃 반응 실험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내가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물질을 불꽃색을 관찰했더니 이번에는요, 무슨 색깔의 불꽃이 나타났냐면 이번에 노란색이 나타났어요. 자, 노란색의 불꽃색이 나타났다면 얘는 이 물질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면은 나오죠. 자, 우리 노란 색깔 불꽃은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불꽃색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노란색의 불꽃을 띠는 걸로 봐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아마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처럼요, 우리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은요, 바로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서 우리가 이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반응 실험에도 약간의 그 한계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꽃 반응 실험은요, 우리가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원소가 다 불꽃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한 불꽃색을 띠는 거는요, 바로 일부 금속 원소들에게서만 불꽃색이 나타나요. 금속 원소라고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일부 금속 원소들에게서만 불꽃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꽃 반응이라는 아이들은요, 바로 금속 원소, 그것도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에 불을 붙였을 때, 자, 금속 원소에 따라서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불꽃 반응의 특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불꽃 반응이라는 거는요, 물론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지는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양이 조금이 있어도 불을 갖다 딱 붙이면은 색깔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은요, 적은 양으로도 금속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은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같다 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노란 색깔 퍼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리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있고요.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그리고 질산나트륨. 얘들아,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같은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입니까? 그죠? 다르죠.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둘 다 나트륨이라는 공통된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얘는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으로 달라도 나트륨이라는 공통된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모두 다 불꽃색이 무슨 색이다? 그렇죠. 노란색으로 같다. 노란색으로 같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불꽃 반응은요,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지 않다라는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또 어떤 한계점이 있냐? 두 번째 한계점, 불꽃 반응 실험은요,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불꽃색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쉽게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 보세요. 리튬도 지금 현재 빨간색이죠. 자, 그런데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요. 자, 여러분들 딱 리튬과 스트론튬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개가 약간 다른데 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어떤 원소인지 보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얘가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이 물질 속에 리튬이 들어있는지 스트론튬이 들어있는지 잘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원소가 구별하기 힘든 건 아니고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이렇게 불꽃색이 같은 경우에는요, 구별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사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입술 색깔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마치 리튬의 빨간색은요, 약간 1호, 입술 1호 체리 레드빛으로 보이고요. 스트론튬의 빨간색은 코랄 레드 색깔로 막 보인다고 쳐볼게요. 2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똑같이 그냥 빨간 립스틱을 발랐을 뿐인데 뭔가 살짝 다르죠. 이것들을, 그 립스틱 색깔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색깔이 다른 이런 불꽃 반응은요, 똑같이 빨간 색깔로 나타났을 때 불꽃 반응만으로는 우리가 원소를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불꽃색이 비슷할 경우.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원소를 구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두 번째 힌트, 이 물질 속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스펙트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론튬과 리튬의
불꽃색은 비슷하지만요. 이 불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곳에 이 분광기라는 것을 가지고 딱 갖다 대보면요. 분광기, 광은 한자로 무슨 광일까요? 그렇죠. 빛광. 분은 그렇죠. 나눌 분이에요. 빛을 한번 나눠줄 수 있는 기구인 분광기로 이렇게 불꽃색을 관찰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1학년 때 빛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선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 원소를 구분할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 분광기라는 기구를 가지고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을 딱 갖다가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요, 둘 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색 불꽃처럼 보이지만, 리튬의 불꽃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선에 있는 부분에, 자, 선이 있는 부분에, 자, 이쪽 부분 확대해서 잘 봐보세요. 약간 선이 있는 위치, 그리고 굵기, 개수들이 다른 것들을 틀린 그림 찾기처럼 보면요. 리튬과 스트론튬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밑줄 쳐볼까요? 우리 스펙트럼은요. 스펙트럼은요. 원소에 따라 선이 나타나는 위치, 색깔, 굵기, 수 등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언제 그러면 스펙트럼을 이용하냐? 우리 마치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할 경우는요. 이렇게 분광기를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얘가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옆에 이쪽에 있는 실험은요. 여러분들 선생님 정답만 살짝 띄워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세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노란색,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답은 이겁니다. 2번도 보시면요. 이게 정답이고요. 3번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불꽃색을 보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스스로 점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래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 1번 답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 1번은 정답은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소는 핵심 무엇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2번을 다시 보면요. 구리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색깔은요. 구리는 무슨 색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청록색이었습니다. 청록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3번은요. 선생님이 아까 생일 파티 해줬던 영상 기억나죠?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더니 다양한 색깔의 불꽃이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꽃색이 다양하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 불꽃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요. 바로 초 속에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꽃색 중에 청록 색깔 빛이 나는 촛불이 있었죠. 그 초 안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초 안에는 우리 구리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초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던데요. 선생님 도대체 교사 미션이 무엇인가요? 지금 나갑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생일 축하를 해준 4월달 생일인 친구들만 작성해주면 돼요. 3월, 4월 생일인 아이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라면을 끓였어요. 어제 밥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자, 라면 내가 좋아하는 참깨라면 이렇게 끓였어요. 보글보글. 근데 갑자기 막 물이 끓어서 넘치더니 이렇게 라면 국물이
라면 넣어가지고 끓였는데 라면 국물이 이렇게 살짝 넘쳤는데 갑자기 불꽃 반응 색깔이 갑자기 불빛이 노란 색깔 불빛이 막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 라면 속에는요, 과연 어떤 원소가 들어 있었을지, 노란 불꽃이 발생했다면 이 라면 속에서는 어떤 원소가 들어 있었을지 3월달, 4월달 생일인 친구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여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을 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어요. 4차 시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움 목표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에 보면은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그거를 보고 쓰시면 돼요. 모든 물질은 기본 성분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원소를 구별하기 위한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이었죠. 자, 배움 1번.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물불 흙공기 사원소설 배웠고, 그런데 물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중요하죠.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원소라고 했어요. 이게 원소의 정의였어요. 원소 여태까지 몇 가지 발견됐냐면 118가지. 그런데 얘는 모두 다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다. OX. X 일부 20여 종은요. 실험실에서 합성한 원소였어요. 자, 이 물이 분해되어서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 나눠졌냐면요. 퍽 하고서 우리 폭발성이 있는 수소와 또 누구로 나눠졌냐면은 불꽃을 갖다 댔을 때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의 조연성의 산소가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고요. 물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맞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왜냐? 뭐와 뭐로 뭐 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항상 이거예요. 분해가 되면 더 이상 원소가 아니죠. 그 이유는 수소와 산소로 쪼개져서 물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8가지 종류, 우리 118가지 종류의 원소가요. 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불꽃 반응 실험과 스펙트럼 분석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불꽃 반응은요. 일부 금속 원소에서 특이한 독특한 불꽃이 나타나는 것이 불꽃 반응 실험이었죠. 자, 이렇게 불꽃색으로 예를 들어서 청록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이면은 그 물질 속에 구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불꽃 반응은 양이 적어도 불꽃색이 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똑같이 빨간색인 아이들은 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뭐를 가지고 보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분광기를 가지고 보면은 불꽃 색깔이 빛이 나누어져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기구였죠. 이 분광기로 관찰하면요, 리튬의 불꽃색은 이렇게 보이고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이렇게 관찰이 돼요. 나눠져서 관찰이 돼요. 따라서 리튬과 스트론튬이 겉보기에는 둘 다 빨간색이지만 이렇게 선의 위치나 색깔이나 굵기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 색깔이 비슷한 아이들, 불꽃색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굉장히 양이 많아서 강의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학습지 빈칸 채워서 학급별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